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간담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다시피 해방 50년 실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만 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아단에 있는 부분이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광명 지역에서 우리 관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없이는 우리 광명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취임을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겠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서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우리 시의 실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구인자 수는 60명인데 이것은 구인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모든 시장에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확대 사항이고, 또 세 번째는 취업 촉진 향상을 위한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한 이제 협조해 주실 사항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주시면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 하겠다는 사항이 선급금 조기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기타 외에도 지원 이제 추후에 또 자세한 사항은 따로 이제 이렇게 서면으로 또 아니면 현재 확보한 단순 노무 인력은 23명입니다. 그 명단은 뒤에 있습니다. 23명이고 기술,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 외가 아니래도 우리 시민들을 많이 고용해 주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이사들 대표님들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당초 제가 생각했던 취지와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신 실질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10분에 IMF 있기 전에도 지방 자치화 시대니까 우리 기본 방침이 우리 회사에 그 지역의 사람을 모든 자재라든가, 왜냐면 이제 저의 그 본거지가 충남인데 충남 업체를 데려보면은 여러 가지 산 손발이 맞아요. 근데 여기 업체를 이제 쓰게 되는데 항상 끝머리 가면 말썽이 생겨요. 아주 상당히 애로점이 사실 여기 계신 사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광명시 발주 공사 중에서 저희 공사가 가장 현재 공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공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건설 쪽에는 97대 이 뒤에 있는 직종들하고 저희가 우리가 직영인부라고 그러거든요. 직영인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쓰는 지금 동부 큰 현장에서도 13명 얘기할 정도면은 사실 기능 오해하지,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광명시에 사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등재 술을 치러야지. 야, 이 시키는 나 이제 가이사 간다. 됐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소각 처리 시설과 토양 오염 방지 시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오염 방지 시설이라 하면 아무런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던 상황을 더 이상은 이 광미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면서 이 기존에 있는 광미함으로써 더 이상 광미가 주변의 농경지로 흘러나가지 않는 공사 하나와 이미 기가학천을 통해서 하산을 하산의 흙을 파서 저희 부지 내에 처리하는 공사와 그 다음에 이미 저희 부지 내에 우리 등이 지하수에 흘러나오는 동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시설을 1일 300톤 즉 장으로 한기 이렇게 또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오실 때 통과한 계량동 및 경비동이 있겠고 뒤에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주민 홍보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쓰레기 차량은 세차를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잠시 임시로 주차를 하던가 아니면 급한 차는 부지 외곽의 일방 도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리 차량 및 방문객 차량은 동일 도로를 통해서 저희 현장의 부지 차량만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 관리동 입구에서 하차를 한 후에 전 부지 면적은 약 588랑 약 한 50% 가까이 되는 면적이 조경으로 이루어져 그 지반고가 68m, 약 해발 68m, 세 70m에서 150m를 더하면 약 220m가 되겠습니다. 여러 주변 지역에서 염려하는 것과 달리 저희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쓰레기가 고체상, 고형 쓰레기 함유하는 가스 상태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스 상태를 바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 폐열 보일러, 즉 열을 보일러인데 버리는 열을 흡수하는 보일러가 칭해서 폐열 보일러라고 칭합니다. 이 폐열 보일러는 시수를 공급해서 이 가스, 쓰레기가 변한 이 가스를 식히면서 자체는 질라라고 하는 것에서 식혀진 쓰레기, 즉 연소가스 현재 가동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대기 상태에 아까 보여준 계약도 그대로 있지만 가운데 이러면 저희는 이제 탈복해야지만 피 새카만 연기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시스템이 이제 잘못된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굴뚝을 제외하고 이쪽에는 1호기, 이쪽은 2호기 그렇습니다. 예, 이쪽 중심 여기서도 이 영상이고 이게 예. 영상이고 예, 가운데 저건 연도 상태로 예. 그리고 이러한 감시도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거지만 화면이 꼭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설비에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숫자 보여주는 처음에 이렇게 쓰레기가 투입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증기가 증가되면서 한국에서 평촌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한 단만 해봤더니 문제가 많아서 저희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시행착오 겪었던 어떤 문제사항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단위 세 단위 되게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34도가 34도로 요 롤에 공기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1900도까지 얘를 밖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혜 방식이 좀 열심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스틱 소각로라는 거가 일본에서 한 10% 정도 요즘에 최근에 한 10% 슬러지 소각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현재까지 12개 가동되는 거 말고 저희처럼 시공하고 근데 일본만 조금 시도하고 유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에는 지금 그 스위스 기술이 이태리 스위스 고급 기술 지멘스라고 하는 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이건 안 되죠. 지금 아직도 한 내부 온도는 한 100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지금 그 100, 이쪽에 있는 거가 이용이라고. 아직 보온 작업만 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평촌에는 추천을 해봐갖고 국내 쓰레기하고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평촌보다도 저희가 평촌은 200건인데 평촌 터트리겠지만 혹시 안 터질까봐 이거 이렇게 밀어주면서 쓰레기를 찢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가 수분이 증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저 가장 서계신 여기는 저희는 건조 지역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갖다 놓습니다. 이게 뒤집어 주고 예. 이게 움직이는 지금 이거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기 움직이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이제 하기 전에 간격을 제대로 쫙 젓가락 이런 여기 압력이 예, 그렇습니다. 공기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이 고온이기 때문에 부실입니다. 그래서 한개 안 놓습니다. 또 저희가 독일 설계로서는 독일은 쓰레기 질이 아주 저희가 달라고 이쪽은 원래 내화물이 없었습니다. 그 내화물을 치우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갖고 저희서부터는 여기도 선생님 내려가면서 불을 깎아먹어. 간 조심하십시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가 저희는 약 10m입니다. 근데 쓰레기 현장에 알립니다. 쓰레기 있는 쪽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조심조심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덜 다른 미연물 같은 냄새 나니까 잡아야 다시 채워. 일단 이것도 저희 소각장에서는 저희한테 난 처음으로 시인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국내 기술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처음으로 했습니다. 즉, 또 액장에서 쟤는 일단은 이 지금 가운데 있는 곳으로 철을 떨어지고 알루미늄은 이제 굵기 때문에
물속에 줄렁줄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기계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가 갑자기 깜빡이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침투수가 저희 식으로 하면 BOD하고 COD가 5만 ppm이 넘기 때문에 그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가리경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냄새, 물이 저쪽으로 모여서 그 거리를 많이 타압거리게 설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없이 음식을 쓰기 때문에 해강에서 나오는 방산 추수를 사용하게 설계를 해서 으로는 시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그 처리수나 아니면 방산 이쪽으로 가시죠. 거의 첫 만남인데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안 오셔가지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행 사업을 뭐 이런 위주로 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수정 갖춰지고 그래서 보건 사업 관련된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아가지고 안 보셔도 뭐 됩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거니까. 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하는 거, 예방 접종, 지금 한 이런 5가지 정도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따 잘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저도 안경 썼고 뭐 여러분 중에서도 안경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안경 쓰는 게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예방이 가능한 좀 있고 많지 않는다만 또 나빠진다 하더라도 미리 아는 거 하고 모르는 거 하고는 벌써 애들을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애들이 다 그래서 하여튼 보호자 참여를 완전히 아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공적으로 인기가 나오면 그래서 지방에서 일할 때는 안경 쓰지 말라고 아주 그렇게 비기 싫대요. 왜 비기 싫어요? 어머님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안경 쓰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안경을 필통 지나가는 데 있다는데 전에는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경이 깨질까봐 맨 위에다 올려놨는데 요즘 박스도 딱딱하니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헝겊 같은 거 만나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꺼냈었으면 옆에 선 남자가 절대로 안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다닐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나요. 눈이 안 좋고 저희 애들도 지금 현재 안경을 넷이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또 안과 닥터는 아니기 때문에 안과의 전문의는 아니고 물론 여러분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한쪽이 이렇게 너무나 시력이 안 좋아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짝짝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동안의 정권이 있을 때만 해도 아마 삶의 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정말 요즘은 편차를 쉬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옳게 오래 사셨을 때가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력도 크게 문제가 되겠죠. 몸매 정말 전체 신체적인 것을 총량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가 2살이 됐을 때 0.3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께 만 3세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3세, 5세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만 3세한테는 1.2, 2.5 이렇게 한쪽 눈에 나오실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만 3세에서 0.5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 0.5가 안 되는 어린이가 있다면 다음에 병원에 안과에 가서 종합검 한쪽 눈에 눈이 너무 시력이 한쪽 눈이지만 정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려서 방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요. 미국에서 그 신경 장애 낚시로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아마 첫 장 넘기면은 첫째 장 보시면 되겠네요. 시력 검사하는 방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아래 지하에 계시는 분은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부분이 시립 어린이집을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97년 작년부터 시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5개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를 보시면은 그림 시력표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들고를 검사를 하셔야 돼요.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작은 걸로 해서 2.5m의 어린이를 세워놓고 이제 여러분들 검사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달려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은 이렇게 크리네스 한 장 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반을 적고 다시 우리 직원이 한 장 가지고 안 나오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여기 적은 걸로 여러분들 그 테이프 있죠? 그걸로 해서 한쪽 눈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눈부터 검사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눈에 대고 테이프를 붙여서 다시 새어 나오지 않게끔 잘 가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린 그림으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은 그 어린이가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만 3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먼저 읽은 거는 어린이 눈높이에 작은 그림으로 그 눈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검사 장소에는 관리 선생님과 검사 대상인 어린이만 있습니다. 이름을 잘 말하지 못하면 연습용 큰 그림표가 있으시어 보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으로 연습을 먼저 하셔요. 큰 거 작은 거 있으시잖아요. 먼저 오려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전체를 모아놓고 아니면 1대1 안에서도 구별해서 연습하실 때 이 음성으로 표시를 했다든가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오리 같은 경우에 꼭 오리라고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뭐 꾀꾀 뭐 이런 식의 때 쓰시라고 충분하게 연습을 해주십시오. 애들이 몰라서 안 보이는 거가 아니라 몰라서 대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 애들 눈높이와 맞춰서 선생님이 앉아서 2.5 밑에 밖에 두시고 밝은 곳에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기시게 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PC, 붕대, 테이프, 가위 얘기했어요. 하시면은 근무하시면서 힘드실까봐 저희가 또 준비를 다 했어요. 그 그림들 중에
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애들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시립이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이다 그래서 약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로 그냥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